전 부족한 사람이 좋거든요. 방송을 보다 한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어왔다. 전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 좋거든요. 그것이 사람들의 심리의 일부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있는 척, 아는 척, 멋있는 척, 돈 많은 척을 한다. 난 좋아하는 사람들을 쭉 적어둔 적이 있는데 어떤 공통된 이유들로 그들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그 사람이 그의 마당발을 자랑하면서부터였다. 그 사람의 겸손을 좋아했는데 자주 그의 말을 듣다 보니 말투와 자세는 겸손했지만 내용은 그의 엄청난 인맥을 자랑하는 부분이 조금씩 나와 틈을 보이게 했던 것 같다.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남들은 잘난 사람,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난 촌스러운 사람들을 예전부터 좋아했다. 말수도 적고 화장도 안 하고 수수하고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그냥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들이 끌렸다. 부족한 점이 있음 채워주고 싶고 내 부족한 점도 받아줄 것 같았다. 핸디캡이 있다면 그걸 감추려고 힘들게 살기보다는 드러내고 살며 자신의 약점에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호감을 느낀다. 나한테 친한 사람이 왜 안 생길까? 아이와 얘기를 하다가 머리를 때리는 말을 들었다. 아무도 내 생각을 묻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아이는 계속 뭔가를 말하고 싶어한다. 아이뿐만 아니라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방문 수업했을 때도 수업 후 3, 40분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들어주긴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걸 좋아했다.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도 왜 아직 낯선 대상에게 말을 편하게 할까? 그건 그 대상에 대한 상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자신의 날것에 여과되지 않은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번 얘기했는데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면 편안함을 느껴 자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요즘은 불통의 시대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대상이 입을 닫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말을 수용하고 공감하기보다 판단당할까봐 생각되기 때문에 입을 닫고 말을 하더라도 겉도는 대화를 하는 것이다. 나도 어느 사람과 말을 할 때 그렇게 된다. 자신이 항상 우위에 있듯 말하고 자신은 문제가 하나도 없고 나만 문제란 느낌으로 대화를 해서 위축되고 말하기 싫어지고 예의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고 겉도는 대화만 하게 된다. 결국 좋은 대화는 사라지고 소모적인 영혼 없는 대화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 피하게 된다. 난 솔로나라를 자주 보는 애청자인데 미남 미녀보다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결국은 말이 통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대화의 기술은 뭘까?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들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조언하고 싶은 충동을 참고 있는 그대로 말하도록 리액션해주면서 좋은 표정과 웃음과 호기심으로 인내심 있게 듣다 보면 상대는 신나서 대화의 삼매경에 빠져들어 있을 것이다. 넌 내가 뭐하고 싶은 인간으로 보여? 난 인생 드라마 해방일지인 것 같다. 나의 아저씨가 더 재밌긴 하지만 해방일지가 여운이 남았다. 넌 내가 뭐 하고 싶은 인간으로 보여? 이 대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때 그녀는 너 하고 싶은 거 찾아. 이제 일도 없고 해가 짧아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테니까. 어두워지고 술만 마시고 있으면 죽을 맛일 거야.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우울증 환자의 남자에게 사소한 관심을 가져준 그녀 덕에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친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던 구씨가 요즘 광고에 너무 많이 나와서 그녀의 영향을 과도히 받았나 싶다. 구씨가 했던 말에 이런 기억이 난다. 아침이면 그들이 때로 들어와 막 떠들어. 그게 미칠 것 같아. 우리도 우리 죽이는 질척이는 생각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바닥으로 쳐박아 버린다.
그럴 때 우린 규칙적으로 루틴의 일들을 해야 한다. 떨어진 식료품을 채우고 뜯어진 옷솔기를 바느질하고 요리하다 넘친 지저분한 주방을 닦고 그런 일들은 힘들지만 반복하며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그 지겨운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그리고 과도한 생각들은 미니멀하게 버리고 정리해 나가서 늘 내 머리를 터지게 했던 생각들과 결별할 수 있다. 살림만 미니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생각도 미니멀하게 정리해야 한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묵상하며 암송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효과적 대안은 없는 것 같다. 난 말씀을 암송하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은 명문장들을 암송해도 좋을 것이다. 적은 밖에 있지 않다. 내 생각 안에 나와 살며 날 괴롭히고 있다. 모든 게 너무 잘 풀린 사람. 난 원래 재테크나 성공 이런 컨텐츠는 잘 소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연히 보게 된 영상에서 그는 자신의 삶이 손만 대면 너무 잘된 얘기를 한다. 역경의 굴레 속에 겨우겨우 산 사람들의 얘긴 끝도 없이 들었지만 이런 삶은 흔하지 않아서 관심이 생겨서 다 보았다. 몸만 시작하면 돕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 법이 풀려서 도움이 되고 질병이 돌아서 사업이 더 잘 되었다니 배를 띄웠는데 바람이 부는 것도 모자라 태풍까지 불어주었고 자신은 큰 부자가 된 것이다. 그랬으면 더 마음이 높아지고 욕심을 내고 사업을 키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심리는 참 인상적인 것이었다. 두려웠어요. 꼭대기에 오르니까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니까요. 조금 올랐을 땐 떨어져도 덜 아플 텐데 많이 높아졌으니까 떨어졌을 때 많이 아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인이 된 그의 속마음이었다. 이영표 선수도 자신의 꿈을 이룬 날 밤 이게 뭐야? 이게 꿈을 이루고 난 감정이란 말이야? 지갑이 접히지 않을 만큼 돈이 많았지만 마음의 허무감은 잠재울 방법이 없었다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다. 정상에 이른 적이 없지만 정상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에 일치하고 있다. 세계적 석각 조던 피터슨도 몹시 아프고 나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린 질병과 재해 앞에 벌거벗은 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질주하던 파란 하늘의 상서로운 구름을 보고 내 인생은 잘 가고 있나 점검하는 하프 타임이 되기를.